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신수용의 뉴스리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작년 2023년 6월부터 네. MBC 사장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물망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막 새 기분으로 MBC가 또 새롭게 출발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장은 바뀌지 않고 네. 새로 선임된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들도 네.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MBC 새 사장 선임 꿈을 그렇죠. 꿈을 민영화도 아득. 왜냐하면 민영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 한번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 MB 사장을 뽑을 때는 일단 방통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뽑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관련된 얘기. KBS는 이미 이제 박민 사장이 이제 선임이 됐었고 지금은 자녀 임기가 했기 때문에 또 KBS 또 새 사장을 지금 선임을 해야 되는 또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박장범 그리고 이제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에 이미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을 시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현재 안영준 사장의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사장 선임 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진숙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가 뭐 그런 얘기 좀 다뤄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문진의 이사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사유가 있잖아요. 그걸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MBC를 지금 민영화 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MBC는 환영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민영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안영준 현 사장에 대한 얘기도 좀 취재를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들은 어떻게 선임이 되는 건지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공영방송들은 나름대로 절차가 있습니다. 사장을 선출하는데 그래서 KBS 공영방송법이 있고 또 방문진법이 MBC는 방문진법 그다음에 교육방송 EBS라 그러죠. EBS 거기에는 교육방송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에 누가 관여를 하느냐?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데서 관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는 본래 12명의 이사를 뽑아서 KBS 이사회가 있으니까요. 이사회를 뽑아서 이사회가 후보를 사장 후보를 대통령한테 추천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선임을 하는 거죠. 거기서 골라서 그리고 MBC 사장은 이와 달리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이 하고 있는 방통위에서 9명 중에 지금 이번에 9명을 선출해서 그 중에서 그 방문진 이사들이 그런 방문진이라고 그래요. 이사들을 구성해서 방문진에서 사장 후보를 선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추천이 아니고 선임을 직접 해요. 그렇습니다. 교육방송도 MB 사장 된다는 것은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7월 말 31일 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어요. 이진숙. 왜냐하면 그 앞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사표를 냈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또 여지없이 이진숙 씨도 하루 만에 탄핵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게 취임식 현장인가요? 네, 취임식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통신위원장이 임명장을 받고 그 바로 즉석에서 방문진 이사들, KBS 이사들을 구성을 하죠. 왜냐 의결 종족 그 방송통신의 의원들이 5명이거든요. 근데 전례적으로 2명의 의원들이 있으면
의결정족수에 해당한다 해서 거기에서 이사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 KBS에서 7명, 네. 권순범 현 이사를 비롯해서 7명 변호사를, 그다음에 방문진 네. MBC 사장을 추천하는 방문진 6명에 원래 9명이 정원인데 네. 6명이 이번에 임기가 끝났거든요. 8월 끝났죠. 12일과 30일 31일로. 예. 그래서 6명과 감사 1명, 7명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8월 12일 날 물러날 권태선 이사장이랑 이사들이 이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행정법원에. 네. 이제 그 소송을 넣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직전에 김홍일이라고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나기 전에 공고를 냅니다. 차기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는 공고 중에 방문진 이사로 활동을 할 분들을 공고를 냈고 KBS 이사를 할 분을 공고를 내서 그 공고를 받은 다음에 이분이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고는 살아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진숙 씨와 김태규 상임위원, 나중에는 이제 부위원장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해서 6명과 7명, KBS 7명 이사, 6명 이사를 선임을 해요. 그거를 권태선 이사장 등이 그 효력정지 신청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장에 대한 어떤 그 리액션도 없어요.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이진숙 통신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MBC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특정 정파에 휘둘리거나 노조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정 단체와 연계돼서 특정 단체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는 방송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정보도, 공영방송의 그 의무를 다해야겠다 해서 뭘 또 하느냐. 아시겠습니다만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뀌는 것처럼 민영화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발자국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태지요. 그렇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 우리 권태선 이사장은 사실 작년에 이미 해임이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또 법원에 소송을 내서 당시 그 광주 출신 김순열 판사가 또 원래 자리로 또 돌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현 이사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지금 권태선 이사장의 이 체제가 과연 맞는가? 왜냐하면 이사장은 지금 사실은 아닌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6명에 대한 임명만 한 거지 이사장 임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묘한 것이 이 6명 중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9명이 돼야 되는데 9명 중에 또 호선으로 해서 이게 이사장을 또 선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첫 회의를 하는데 좀 아주 참 우스운 꼴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이나 그 이제 좌쪽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야당 추천 인사들인데 이분들이 이번에 물러나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8월 12일 날과 8월 31일 날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는 작년 2월인가 안영준 사장이 임명이 2월에 이제 임명을 했죠. 인사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안영준 이사장이 CJ ENM의 주식을 다량 그 공짜로 받았다 하는 것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3 MBC 노조에서 제기를 한 거였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사장에 임명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노조와 검찰, 경찰에서 물론 서울 서부지검에서 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불기소 처분한 거죠. 그래서 그때 권태선 이사장이 물러나도록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겼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6명의 방문진 이사들을 이진숙, 김태규 방통위에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누구냐면 네. 김동률 서강대 교수, 네. 그다음에 류현순 여기 분이 대전에서 참여 세종에서 KTV, 근무를 했습니다. KTV 사장도 KTV 했었죠. 사장을 하셨던 분, 서기석 이제 KBS 이사장, 네. 그다음에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네. 그다음에 허엽 영상물 등급 평가 그 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이렇게 해서 6분이 네. 이 방문진 이사로 선임이 됐지요. 네. 그랬더니 이분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제기하냐면 방통위가 5명인데 네. 5명인데 2명만 가지고 심사를 한 것은 무효다. 그러니 효력 정지를 해달라라고 네. 넣었어요. 네. 그랬더니 우선 그 행정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본안 재판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을 정지해준다 받아줬어요. 네. 서울고법이 또 지난 1일 날 똑같이 받아줬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결정이 나서 이거는 다 무효다 한 건 아니에요. 효력이 정지가 됐는데 문제는 어딨냐. 그러면은 방통위의 위원들이 5명인데 2명을 가지고 한 것이 잘못이냐, 잘잘못을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왔던 관례였고, 예. 그리고 또 나머지 3명은 야당에서 내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야 한 명씩을 내고 네. 국회 몫입니다. 이게 국회 몫. 다 한 명만 넣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네, 네. 국회 몫으로 3명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야당도 1명. 그리고 1명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민주당이 우리가 거대 야당이니까 우리가 다 하겠다 하는 바람에 여야가 네. 지금 여야가 서로 삿바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고 잘못하면 지금 안영주인에게 MBC가 민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핑계 삼아서 안 해준 거예요. 아직까지 안 해줬던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급하니까 2명의 임태규 그다음에 이진숙 2사람이 회의를 열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도 일단은 2명이 의결한 것이 옳다 그르다. 네. 이거에서 빨리 방송을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본안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진숙 위원장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 6명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느냐. 그러면 왜 그랬냐면 김홍일 전 위원장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고 그 대구 고검장도 하셨던 그런 부산 고검장도 하셨던 아주 검찰 내 아주 수뇌부였던 분인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원장으로 있다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탄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내가 있는 동안에 일단은 방문진 이사의 신청을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분들이 아까 그 중에서 38명이 응모를 했는데 38명 중에서 이 6명을 선임을 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임을 발표하니까 아까 좀 전에 여쭤봤던 것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저게 옵니다. 페널티가 옵니다. 탄핵하겠다는 거죠. 네, 여기서 뭐가 오냐. 민주당에서 탄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이 있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인 대법원 위헌 사항일 때 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와서 하루 만에 탄핵이 된 거예요. 뭘 했냐. 아까 얘기대로 김홍일 위원장이 공모해서 받아줬던 38명 중에 6명을 심사하고 KBS 이사를 선임했었던 그런 면접이라고 그러죠. 했었던 일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랍니다. 그럼 일을 하지 말고 그런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그냥 팔짱 끼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은요.
방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통신 분야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뭐 거기다가 뭐 유튜브니 뭐 다 해당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태까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게 또 공교롭게도 헌재 재판관이 9분 아닙니까? 9분인데 헌법재판관 규정에 의하면 재판을 하려면은 7명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3명이 임기가 끝나서 10월 17일 나갔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헌법재판소 이 탄핵에 관한 거 의결을 못 합니다. 심사를 못 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헌재에다가 저걸 냅니다. 그 6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걸 넣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였어요. 6명도 재판할 수 있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6명이라도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야당이 노렸던 것이 사실은 이거를 못하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전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었던 것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6명도 가능하도록 받아준 거예요.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이진숙 헌법재판소에 돼 있는 탄핵안을 재판관들이 심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자, 근데 박문진 이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박문진이 그냥 누구 뭐 안 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KBS, MBC, EBS, 뭐 기타 뭐 SBS나 다 우리 지방 방송 모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말 국민의 눈과 귀 아닙니까? 이 일에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방송 언론인데 방송 언론에서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우측 보수 쪽에서 볼 때 너무 지나쳤다. 문재인 정부 때 MBC는 민노총의 방송이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물어봤잖아요. MBC가 무슨 약자냐고. 아, 그렇습니까? 원래 저 문화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니 민노총이라면서요. 막 그렇게 야당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MBC를 제대로 돌려놓아야겠다. KBS는 우리 정말 국가방송입니다. 국영방송이라 할 수 있죠.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급한 상황이나 재난 같은 이런 상황에도 보도를 해서 국민들을 구하고 해야 되는 정말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노조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KBS는 지난번에 이사들 거기도 이제 이번에 7분을 바꿨습니다만은 거기도 지금 새로운 사장으로 바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사장 자녀임기를 하기 때문에 해서 박민 사장이 하다가 박민 사장 임기가 끝나니까 새로 신청을 내서 공고를 내서 박장범 그 9시 앵커를 지금 일단은 후보자로 추천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박장범 앵커를 추천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KBS 이사들이에요. 그다음에 추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냈죠. 그다음에 MBC입니다. MBC도 똑같습니다. MBC는 다만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MBC는 9명 중에 이번에 6명이 바뀌죠. 이사들이 박문진 이사들이 6명을 이번에 선임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장을 뽑아요. 지금 현재 새로운 사장 공고는 안 했습니다만 새로운 사장으로 지금 한 4분 정도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4분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앵커 이 김원근 사장님도 MBC 출신의 사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김 대표님을 비롯해서 문호철 전 보도국장 혹시 아시죠? 후배죠. 문호철 그다음에 오정환 제3노조 위원장 그다음에 아직은 밝혀서는 안 될 A씨 이렇게 해서 4분이 경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 분위기가 있고 또 야권 분위기가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 김 대표 김행카께서는 상당히 애국심이라든가 방송을 MBC를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방송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해서 나라를 부강시켜야 된다. 우리 국민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방송 문화를 전달해 줘야겠다. 그래서 건전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중에서 참 훌륭한 분이 좀 선임이 될 걸로 봅니다. 우리 뭐 김행카께서도 굉장히 유력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분 줄 4명을 누가 선임을 하느냐? 박문진이라는 분이 선임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박문진의 이번에 선임됐던 6분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아까 지금 제동을 걸은 거 아니에요? 권태선 이사랑 예. 또 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지금 MBC가 해야 될 일이 사장님 선임하고 사장 선임하고 그다음에 공영방송을 위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다 올수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예 일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모두 다 국민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뉴스를 들어서 가치를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일체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민영화는 아득아득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재 그 안영준 사장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작년과 올해만 해도 계속 그 해고 사유가 계속 있어서 그렇죠.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렇죠. 이게 뭐 본안 소송이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1년 한 8개월쯤 근무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임기가 3년이니까 네. 한 1년 4개월이 남는 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떤 그 극단적인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바꿀 건지 그건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예. 제가 방통위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네. 일단은 잔여 임기가 되더라도 일단은 방송 MBC의 민영화 추진은 한답니다. 공정 보도를 위해서 안영준 사장의 임기래도 한답니다. 하고 이 안영준 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안영준 사장은 새로운 사장을 선임을 했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새 사장한테 잔여 임기를 맡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장을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하겠다라는 것인데 안영준 사장이 누구냐면 이겁니다. 안영준 사장이 67년생. 네. 67년 지금은 여기 자리 올라와 있습니까? 네네. 57세죠. 네, 여기 이제 권태선 이사장입니다. 옆에는 이제 박민 KBS 사장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안영준 사장이 이 행정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고 네, 효력 정지를 8월 26일 날 내렸었죠. 그다음에 이건 이준숙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 후에 차담회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방송문화진흥원으로 오간 판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영준 사장입니다. 안영준 사장은 1967년생으로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를 나왔는데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YTN 기자로 입사를 했다가 2001년도에 MBC로 해서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를 방문학자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경인 지역, 인천 경기도 지역 MBC 그 지역 담당 기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도 2월에 사장이 됐는데 이게 권태선 이사장 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걸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때 시끄러운 거 잘 아십니까? 엄청 시끄러웠죠. 네, 시끄러웠습니다. 뭐냐면 권태선 이사장 이사회에서 올바른 하자가 없는 사장을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 MBC 후배들이 뭘 넣냐. 주가를 공짜로 많이 받았다. 안영준이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또 검찰에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인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권태선 이사장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나서 사장을 반영을 안 했죠.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걸 안 한 상태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고 나니까 반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때 노동조합 3노조 아까
네. 오정환 씨가 하고 있는 삼노조에서 했는데 최종 면접을 하면서도 이런 내용들 전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을까지 다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돈을 받았다. 지금 우리 김영란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뭘 받아도 선물을 받아도 뭐 정말 법 저촉을 받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실 같은 데서 조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초유로. 그렇습니다. 사장 후보자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 권태선 이사장이 문제없다고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했고 서울지검에서 그거를 불구속 송치를 서울지검에 했는데 서부지검에서 이거를 또 불기소를 해버려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내용은 이 사람이 CJEMN이라고 하는 데에서 저 주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이고 또 이분이 무기명으로 주식을 공짜로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걸로 해서 해고 사유 이걸 문제 삼으면 해고 사유가 됐는데 그렇다는 거. 또 하나는 이거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정보도를 요하는 민노총 소속 기자들이 공정보도를 요구했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이 노조 파업을 했다고 해서 이 노조원들을 다 해고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분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이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게 방송가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민노총 출신 기자 아니냐 할 정도로 저 사장 아니냐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물론, 안영환 현 사장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자기는 뭐 뉴스 보도에 관여를 안 한다. 보도본부장이 한다고 하나 그러나 책임은 그 사장한테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안영준 MB 사장은 작년 2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러면 앞으로 1년 4개월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MBC 새 사장은 선임 자체를 지금 꾸물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민영화도 지금 아득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 문제가 MBC 사장 문제, MBC 민영화 문제가 정치권에 맞닿아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또 조국 혁신당에서는 방송을 길들이게 한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물려 있고 아까 권태선 이사장이니 이런 분들도 그쪽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방송을 하는데 정말 저는 퀘션 마크가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공정 보도를 하는가 편파 보도를 하는가 이런 점이 저는 퀘션 마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왜 MBC 사장이 왜 새롭게 안 바뀌나 작년부터 계속 기다려 왔던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 상황을 지난번 제 다른 방송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쁘게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 우리 신정 대표가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자, 오늘 MBC 새 사장 선임 연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어쨌든 선임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꾸물거리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MBC가 민영화된다는 의미가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 듣기에는 좀 그렇지만 MBC 하나 없으면 어때? 이런 말도 나왔었어요. 안 됩니다. 근데 MBC는 정말 좋은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요즘 또 이렇게 방송을 좀 자세히 보면 또 필요한 내용도 참 그 취재를 잘하거든요. MBC 참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PD 수첩 작년에 제가 이 PD 수첩에서 시더스 그룹 지적하는 것 때문에 사실 작년에 막 PD 수첩을 제가 엄청 혼내켜뒀거든요. PD 수첩 좋은 프로죠. 근데 그 내용을 자꾸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PD 수첩이 잘못 방송하는 줄 알고 제가 후배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대로 취재를 했더라고. 그래서 다시 칭찬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명태균 이런 문제도 MBC와 JTBC 이런 쪽에서
감정 없이 정확하게 보도하려고 하는 노력을 봤어요. 네. 정치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사실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을 정확히 알려면 여권 입장에서는 야권 방송을 많이 봐야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제대로 된 시선이 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MB 사장 새로운 사장이 선임이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 다뤄봤습니다. 네. 네, 신승의 뉴스레이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